연령대별 최악의 돈 습관 이걸 계속하면 결국 가난해진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벌고 아끼면서 사는데 왜 자산은 안 모일까? 대부분은 그 이유를 밖에서 찾습니다. 경기, 물가, 집값, 정부 정책. 물론 환경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산을 오래 들여다보면 한 가지 더 분명해집니다.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건 한 번의 큰 실패가 아니라 각 연령대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최악의 돈 습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마다 특유의 돈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들은 처음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정도는 다들 하지 않나? 나만 이런 것도 아니고 하며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5년, 10년, 20년씩 쌓이면 그때는 되돌리기 어려운 자산 격차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자산 전문가의 관점에서 연령대별 최악의 돈 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끊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아래 내용에 본인이 겹친다면 그건 나쁜 게 아니라 아직 바꿀 수 있는 시점에 있다는 뜻입니다. 1. 20대 나중에 모으지 하며 시간과 복리를 버리는 습관. 20대의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하지만 많은 20대가 이 시간을 돈보다 가볍게 다룹니다. 20대의 최악의 돈 습관은 단순합니다. 지금은 즐기고 나중에 모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미래를 통째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월급날만 되면 고생한 나를 위로한다며 소비부터 하고 통장 잔고는 다시 0원 근처로 돌아가고 남는 돈이 있어야 저축 투자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남는 돈이라는 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버는 만큼 쓰게 돼 있고 쓰고 나면 늘 이번 달은 어쩔 수 없었어라는 이유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20대의 복리를 버리는 습관은 당장은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10년 뒤 30대, 40대에 나는 왜 출발선이 이렇게 뒤에 있지? 라는 좌절로 돌아옵니다. 20대가 당장 바꿔야 할 건 기술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쓰고 남으면 모으자에서 먼저 떼고 남은 걸 쓰자로 월급의 510%라도 자동이체로 저축투자 계좌로 빠져나가게 만들면 작아 보이는 그 돈이 10년 후 자산 그래프를 통째로 바꿉니다. 20대의 돈 습관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나중에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다면 이미 가난으로 가는 티켓을 끄는 셈입니다. 2. 30대 소득이 늘수록 생활비도 같이 키우는 습관. 30대는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시기입니다.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같은 굵직한 이벤트들이 쏟아집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돈 습관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이 정도는 써도 되지라며 소득이 늘어날 때마다 생활 수준을 같이 끌어올리는 것. 연봉이 오르니 차를 바꾸고 전세에서 대출 끼고 더 큰 집으로 옮기고 아이가 생기면서 교육비와 보험료를 남들 수준에 맞추고 주말마다 외식 카페 여행이 기본 세트가 됩니다. 겉보기에는 이제 좀 사람답게 사는 것 같지만 자산의 입장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소득이 오른 만큼 저축률이 같이 오르지 않으면 10년을 더 일해도 결국 월급 의존형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연봉은 2배가 되었는데 통장에 남는 돈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을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30대의 최악의 돈 습관은 소득 상승 생활 수준 상승으로 자동 연결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꿔야 할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연봉이 오를 때마다 생활 수준이 아니라 저축 투자 비율을 먼저 올리는 것. 예를 들어 연봉이 오를 때마다 저축률을 5%포인트씩이라도 올려두면 30대 후반에는 이미 소득의 2030%가 자산으로 쌓이는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가족도 있고 책임도 있고 이 정도는 써도 된다라는 말로 지출부터 늘린다면 그 습관 하나로 평생 노동에서 못 벗어나는 구조를 예약하는 셈입니다. 3. 40대 지금처럼만 버티면 되겠지라며
현실 점검을 피하는 습관. 40대는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가장 많이 벌고 가장 많이 쓰는 시기입니다. 아이 교육비, 부모님 부양, 주택대출, 각종 생활비가 동시에 몰려옵니다. 그래서 많은 40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도 빠듯한데 은퇴 자금까지 신경 쓸 여유가 어딨어요. 40대의 최악의 돈 습관은 현실을 숫자로 점검하는 걸 일부러 피하는 것입니다. 내 순자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지금 속도로 저축하면 은퇴 때 얼마가 모일지, 연금으로 실제 얼마를 받게 될지, 은퇴 후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대신 대충 이렇게 넘깁니다. 집은 있으니까 국민연금은 나오겠지, 어떻게든 되겠죠. 하지만 정작 숫자로 계산해보면 은퇴 후 2030년 동안 매달 최소 250만 300만 원이 필요하고 연금만으로는 그 절반도 채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40대에 지금도 빠듯한데라며 현실 점검을 미루는 습관은 사실상 은퇴 후에 나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행동입니다. 이 나이에는 수입은 정점을 찍고 건강과 일자리 리스크는 점점 커지며 재취업 이직의 난이도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40대에 숫자를 직시하고 부족분을 메우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50대 이후의 선택지는 둘뿐입니다. 더 위험한 투자를 해서 한 방을 노리거나 노후의 삶의 수준을 극단적으로 낮추거나 40대가 당장 바꿔야 할 습관은 버틴다가 아니라 계산한다입니다. 종이 한 장이라도 펼쳐놓고 내 자산과 은퇴까지의 시나리오를 적어보는 순간 이미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4. 50대 이후 손해볼까봐 아무것도 안 바꾸는 습관. 50대 이후에는 또 다른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나이에 뭘 새로 해 괜히 건드리다가 손해보면 어쩌려고라는 심리입니다. 그래서 수익률 거의 없는 예적금, 구조가 불리한 보험과 금융상품, 오래된 대출과 비효율적인 자산 배분을 알면서도 그냥 두고 봅니다. 50대의 최악의 돈 습관은 손해볼까봐라는 이유로 이미 손해를 보고 있는 구조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소득이 줄어들거나 정체되고 건강의료비 부담은 커지고 은퇴 시점이 눈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냥 놔두지 뭐라고 생각하면 자산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물론 50대 이후에 무리한 공격형 투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가진 자산을 노후에 맞게 재배치하는 용기입니다. 보험, 연금, 예적금, 부동산, 대출 구조를 한 번만이라도 냉정하게 점검하고 줄일 건 줄이고 바꿀 건 바꾸고 지켜야 할 건 지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해 보이지만 물가와 의료비가 오르는 현실 속에서는 그 선택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결정이 됩니다. 5. 연령대는 달라도 가난을 부르는 돈 습관의 공통점은 하나. 20대, 30대, 40대, 50대. 겉으로 보면 상황도 고민도 숫자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가난으로 이어지는 돈 습관에는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편안함을 위해 미래의 나를 희생시키는 선택입니다. 지금의 즐거움을 위해 저축과 투자를 미루고 지금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자산 형성을 포기하고 지금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현실 점검과 구조 개편을 피하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하루, 한 달, 1년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살 수 있는 인생의 선택지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마무리 계속하면 가난해지는 습관, 오늘 끊을 수 있다. 가난을 만드는 건 거대한 금융 사기가 아니라 대부분 아주 평범한 습관들입니다. 이번 달만 이렇게 쓰자. 조금만 더 여유 생기면 그때 시작하자. 다들 이렇게 사니까 나도 괜찮겠지. 이 말들 뒤에 숨어있는 습관이 당신의 노후, 당신의 가족의 삶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입니다.
습관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것. 오늘 자동이체로 저축 비율을 1%라도 올리고 이번 달 지출을 한 번이라도 정리해보고 내 자산과 은퇴 시나리오를 숫자로 적어본다면 그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평생 가난을 예약하던 길에서 한 발 비켜서는 행동입니다. 이 질문을 조용히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지금 내 나이에서 나는 어떤 돈 습관을 반복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습관을 10년 더 계속했을 때 나는 더 여유로워질까? 아니면 더 막막해질까? 그 질문 앞에서 솔직해지는 순간 당신의 돈 습관은 바뀔 수 있고 그와 함께 당신의 인생 그래프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